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와 쿠팡에서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이 영상을 끝으로 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 다나쌤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정보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광주에 있는 여러분들 양동시장의 상인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온라인으로 더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단계부터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쇼핑몰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점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커머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터넷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인터넷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오픈마켓으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마켓은 쉽게 얘기해서는 지마켓이나 옥션,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 같은 사이트를 이야기를 할 때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려는 고객들이 모여져 있는 곳 안에서 사업자만 있는 판매자 분들이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오픈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자가 대부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픈마켓입니다. 그리고 종합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종합몰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ss.com이나 아니면은 롯데닷컴 이런 사이트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백화점 아니면 홈쇼핑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브랜드 회사들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판매자분들이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이 종합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히 고객님들도 이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싸다 하더라도 구매 전환력이 높은 곳이 종합몰입니다. 그리고 전문몰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전문몰이라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특화되어 있는 쇼핑몰을 가지고 전문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만약에 마켓컬리 같은 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사이트가 바로 오늘의 집 같은 사이트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특성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물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그런 물품들을 사려는 고객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이 전문몰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상품들이 있으시죠?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맞는 카테고리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사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사몰이라는 것은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홈페이지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자사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사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카페24 같은 곳이고, 그리고 고도몰이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쇼핑몰을 구축해 나가시면서 브랜드를 키워가시는 것이 이 자사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쇼핑몰에 입점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알아두실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점 비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자사몰 등을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때 이용비는 없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 입점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만 매출에 따라서 99,000원 정도의 서버 이용료를 내야 되는 곳과 매출에 따라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더 받아가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수수료로 여러분들 쇼핑몰에 있는 판매 대금에 따라 가지고 받아가는 곳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부분 3에서 30%대로 플랫폼들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가장 저렴한 곳은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가장 높은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문몰이나 종합몰 쪽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광고비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고객님이 나를 찾아오기까지는 저 뒷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이 광고라는 것인데,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광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 광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광고, 세 번째는 기획전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고객님께 노출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계시는 게 앞치마입니다. 그 앞치마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상위의 광고 영역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때 키워드 광고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노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쁜 이미지 배너를 만들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 탁 장식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전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획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을 브랜드데이 같은 걸로 해서 이번 주만 CJ의 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일을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라는 것이 네이버 자체나 쿠팡이나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메인 배너를 걸어주고 광고를 진행을 해주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기획전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SNS 광고라는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광고라고 하면 다들 SNS 광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SNS 광고는 자사몰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오픈마켓과 같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할 때에는 그 해당하는 플랫폼에 모여있는 고객들에게 해당하는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SNS 광고와는 조금은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판매에 있는 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정산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산은 빠르면은 하루에서 길게는 85일까지 정산이 굉장히 플랫폼들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플랫폼은 고객께서 상품을 받았다 라고 하는 배송 완료가 뜨면 바로 다음날 돈을 정산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해당하는 플랫폼, 또 특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매가 된 거 2달 후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정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자의 유형이냐에 따라서 내셔야 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되고 신고하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8천만 원 미만의 매출이 나왔는 판매자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간이과세자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1월에 한 번 해주시게 되고, 4,800만 원 미만이셨을 때에는 별도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4,8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1월에 한 번만 하시면 된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반 과세자이시거나 아니면 법인 과세자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같이 납부를 해주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했는 내역에 따라서 5월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여러분들이 내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내야 되는 세금도 달라지게 되고 세율도 매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담당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었을 때에는 직접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날짜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신고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쇼핑몰을 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세금도 따라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파셔서 당연히 매출도 많아지시고 세금을 조금 더 내신다 하더라도 남는 돈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쇼핑몰 하는 것이 조금 무서워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 의대를 가는데 등록금이 비싸서 고민이다 라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게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 많이 내셔서 세금 걱정하는, 사실 어찌 보면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판매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매입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간이 영수증으로 발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만 원한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간이 영수증이라도 끊어달라라는 여러분들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해당하는 간이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매입 자료로 증빙을 해줄 수가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서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는 돈, 지출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끌어모아 가지고 최대한 매출에서 해당하는 사용했는 돈에 대해 가지고 빼기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력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꼭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 매출금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에 있으니까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청으로 전송이 일부 되지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했는 대금에 대해서 월별로 따로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해당하는 플랫폼들 사이트별로 다 이 해당하는 정산 자료들은 이미지로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품들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의료기기를 취급하시거나 건강기능식품, 해외 수입 화장품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라서 판매 허가증 또는 품목 제조 번호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규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팔아도 되겠지 라고 해서 온라인에 그냥 올렸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겁이 나신다 라고 하신다면 판매에도 가능한 물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 네이버나 유튜브나 구글에서 다양하게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고 필요한 신고증이 무엇이 있는지, 판매할 때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많은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취급하실 때에는 꼭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판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사실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부분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매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검색을 해가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환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취급하시는 물건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이나 어린이 제품인 경우에는 전기안전 생활용품 인증법이라는 것이 말도 어려운 이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규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취급하실 때에는 꼭 KC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번호를 받은 상품을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취급하시고 있는 물품 중에서 어린이가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원단이 KC 인증이 되는 원단인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칫 이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셔서 벌금을 또 여기에서도 내실 수가 있게 되세요.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다면 이 해당하는 법령이 나와 있는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가 바로 식품안전나라 또는 세이프티 코리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트를 봤는데도 너무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해당하는 법령을 취급하는 정부에 있는 기관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1대1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매하는 물품이 걱정스럽다. 내가 이 물건 팔아도 될까? 법에 접촉되진 않을까? 라는 것이 걱정이 될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다 보면 많은 제약사항 없이 오프라인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인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시고 판매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때에는 이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에 바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판다면 경쟁사가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없는 여러분들이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판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자료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가입하는 단계에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해주고 개인정보 인증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대표자님의 핸드폰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감증명서를 증빙을 하라는 플랫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되어 있는 서류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하는 서류도 혹시나 모르는 플랫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로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있는데요.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판매업에 신고하신 다음에 신고증을 따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 해당하는 신고증 발급받는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스토어에 여러분들만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토어 이름은 고객님들이 친숙하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으로 스토어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 이름과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이름으로 하지 말아주시고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좋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운영하고 계시는 매장의 이름이 철순의 쌀집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먼저 한번 검색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판매자님이 사용하고 있으시는 이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해당하는 스토어 이름으로 가입하실 수가 없고, 또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미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SNS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토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름을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9가지는 메모장에 꼭 적어 놓으시고 가입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신다면 스토어를 10개도 하루 안에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필요한 기본정보 서류는요, 기본정보 사항은요, 여러분들의 방금 말씀드렸던 스토어명입니다. 저희 회사 쇼핑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언니의 리뷰라고 되어 있는 스토어명인데요. 이 언니의 리뷰라는 스토어명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리뷰를 해서 좋은 상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이름은 W2E라는 사업자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이름이죠. 언니의 리뷰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더니 주변에서 그거 원래 있었던 이름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스토어 같은데요? 라고도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도요. 왜냐하면 너무 좀 친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들어봄직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친근하게 받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 또 다른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보내주실 때 항상 저희에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할 때 친숙하게 말을 걸어온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친숙하게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고객님들이 고정 고객으로, 단골 고객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브랜드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하려고 하는 스토어 이름은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는 딱 한 번 바꾸실 수 있고, 다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정하실 때에는 제가 방금 예시로 드렸는 저희 쇼핑몰 이름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부르기 좋은, 어감이 좋은 이름들로 해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는 웅이네 쌀집, 웅이네 샵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별명을 따와서 정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감 가는 이름으로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할 아이디를 6자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인데요. 사이트별로는 다 상이하지만 기본 4자에서 12자까지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6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대부분 6자 이상을 하라는 곳은 많은데 4글자 이상으로 하라는 곳은 좀 적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굉장히 이 사이트에는 이 아이디, 저 사이트에는 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사실 한나절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는 6글자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대표로 무엇을 쓸지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비밀번호에 특수 문자나 그리고 숫자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아이들랑 비밀번호 가끔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스토어 관리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쓰는 이메일 주소 준비해 주시고 대표자님의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CS 전화번호를 대표자님의 핸드폰 번호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입을 했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오픈을 해놨더니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해서 말 거는 고객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 개인정보가 사실 다 오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오고 전화벨만 울려도 사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없어요. 새벽에도 전화들 하세요. 그래서 CS 번호를 따로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S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070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월에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070 전화번호를 CS 전화번호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혹시나 뭐 시스템 어디가 좋겠냐라고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으니 그 해당하는 사이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문자 포함해서 8자 이상으로 미리 만들어 주시고 판매 대금이 정산되는 계좌는 여러분들이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완료가 되고 나서 다음날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 대금이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오늘 완료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이 출발했는 상품이 다른 날짜에 완료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객님들께서 리뷰를 써주지 않으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배송 완료 후 7일 후의 상품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팔렸다 하더라도요, 이 돈이 정산되는 날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버는지 나중에 사실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내역을 나중에 총 확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쇼핑몰에서 매출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받는 계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계좌는 따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매입 서류와 매출 서류를 따로 이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리하시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판매자님들 중에서는 안 계실 것 같은데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목 중에 하나죠. 판매 물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상품 판매하실 때에는 오픈마켓,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만약 스마트 스토어에서 같이 취급하고 싶거나 쿠팡에서 같이 취급하고 싶으실 때에는 가입하는 당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입은 필요 없고요.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해당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지라는 곳과 반품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출고지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상품 포장을 해서 어디에서 상품을 고객님께 출발을 시키겠냐라는 것이 출고지이고 반품지라는 것은 해당하는 상품이 고객님께서 취소를 하시거나 반품을 하시거나 교환을 하실 때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때 어디에서 반품을 수거를 할지에 대한 주소입니다. 출고지가 만약에 한 곳이라면 묶음 배송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출고지 주소를 처음에 적으실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좋겠고 반품도 여러분들 매장, 시장에 있는 매장으로 바로 받으실 때에는 그 반품 주소를 같이 적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간혹 여러분들이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지만 해당하는 물품이 공장에서 바로 출고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출고지를 추가로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시는 택배사가 있다면 계약 코드가 따로 나오실 텐데요. 그 계약 코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 반품 수거 택배사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그 계약 번호를 이용을 해서 반품 접수가 자동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꼭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대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쿠팡 로켓 배송에도 입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간이 가세자시라면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셔야 여러분들 로켓 배송에는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미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종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에 전자상거래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판매가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물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추가 업종만 추가해 주신다면 문제없이 판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간이 과세자이시라면 법규에 따라서 간혹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있으신 게 좋고요. 신고증은 1월에 딱 한 번 신고비를 내시고 1년 동안 신고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다면 가입하시는 거는 12월보다는 1월에 가입하시는 것이 2번 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군구청에서 안내를 해주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또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여러분 국세청에다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 하시는 거지만 통신 판매업 신고는 시, 군, 구청,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은 나의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 즉 온라인 쇼핑몰을 합니다 라고 정부에 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목적이라면 필수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게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시면 해당하는 신고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당하는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을 이미지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정부24 사이트 또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수령은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고 나셔서 이틀이나 3일 후에 여러분들이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관할 지역에 따라서 비용은 상이하지만 1년에 45,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 다운받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사업자 아이디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판매자 정보 메뉴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프린터를 해 놓으시고 해당하는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때는 정부24 사이트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는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실 거라고 한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라고 나와 있으시면 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회사의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연락처와 여러분 사업장 소재지 적어주시고요. 대표자님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 적어주신 다음 판매 정보를 선택하실 때 인터넷에 체크를 해주시고 취급 품목에 나 앞으로 다 팔 건데 라고 생각하셔서 다 체크를 하시면 연락이 오실 겁니다. 이 상품들을 다 어떻게 팔 거냐라는 것을 확인 전화가 올 수가 있고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사실 인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류, 패션, 자파, 뷰티 여기 체크를 하셔서 일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상품이 늘어나는 때에 따라 가지고는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지만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에도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게 업로드 하실 때에는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만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고 간혹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정부24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과세자 이실 때에는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같이 연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파일은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이곳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신고가 끝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 완료 문자를 받고 나시면 수령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로 찾아가셔서 직접 수령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분실하시면 문제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보관 잘 해주시고 사진으로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셔가지고 이미지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서류 입력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 인감,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을 이미지로 미리 딱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든 가입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견적서 작성하시거나 그러실 때에도 이 해당하는 서류들을 빨리빨리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 관리 좀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1분 1초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다 끝난 건데요. 간혹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사이트가 팩스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어요. 이 인터넷 시대에도 저렇게 인터넷으로 올려주지 않고 팩스로만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핸드폰에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팩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이 모바일 팩스라는 앱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정말 입점에 대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입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많게 느껴지실 건데 막상 해보시면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을 뿐이니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꼼꼼하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지금 구비 서류와 그리고 입점하실 때 주의사항, 취급 품목의 주의사항 등을 기억해 두시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쇼핑몰에 입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는 물건이 정말 우리 온라인에선 잘 팔리는 물건인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도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택트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진 시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으시는 부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도래한 시장인데, 사실 이 언택트 소비라는 것은 예전부터 조금씩 성장하던 시장이기는 했습니다. 언택트 소비라는 것은 소비자와 직원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요. 직원과 직접 마주하는 걸 원치 않는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의 성향과, 그리고 유통사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언택트라고 하는 소비의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언택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도 굉장히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필연성이 더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언택트 소비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팁을 또 드리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할 일 리스트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파일을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브랜딩하는 상점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아이디 어떻게 할 건지, 세금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운영하시는 부분이나 상품 기획,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하는 부분을 제가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을 하셨다면 체크하시고,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옆쪽에 날짜를 적으셔서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사실 가장 두려운 게 그런 거였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때는 어떤 것들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조금씩 여러분들 기획을 하시면서 언택트 시장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판매하시려는 물건의 시장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매출액 비중이나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통계청 사이트에 오셔서 새 소식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보도자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소매 서비스라는 메뉴에 온라인 쇼핑 동향을 클릭을 하시면 최근 동향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준비해 있는 자료는 5월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소비 시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가끔 이렇게 주춤하는 내려가는 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장이 굉장히 성황리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는 16조 규모로 해서 월에 16조라는 금액,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정도의 매출의 규모가 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너무 과부하 아닌가요? 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봤을 때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8대2 정도로 해가지고 온라인이 2, 오프라인이 8이었다면 지금은 점차 옮겨오면서 온라인의 비중이 3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요. 점점 더 올라갈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쇼핑몰 매출, 다른 스토어들 많아서 너무 아직 레드오션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 훨씬 더 고객을 유치하기 좋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7대3 정도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비율을 거의 다 잡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쇼핑몰도 하시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잘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음식을 먹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받고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 서비스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넓은 시장으로 성장이 되었고, 그 다음이 음식료품, 집에서 많이들 이제 요리도 해 드시기 때문에 음식료품 시장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주라는 부분에서 가장 이 식이라는 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전자 통신기기 쪽, 여러분들도 집에 많이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웰리스 가전이라고 해서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가전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뭐 붕어빵을 구워 먹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 다음날에 붕어빵 기계, 붕어빵 후라이팬 이런 상품이 거의 솔드아웃이 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TV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죠. 그때 달고나 과자가 그렇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시장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또는 오프라인에 또는 TV에 매체에서 인기 있었던 상품들이 다 온라인에서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가전전자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니까 노트북을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으셨을 텐데 노트북도 사셨을 수 있고, 또 비대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마이크나 카메라를 또 집에 비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가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나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사려고 생각을 안 했던 물건들을 점차적으로 가전제품 쪽에, 옛날에는 대형 가전만 생각했다면 소형 가전들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 이 매출액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시장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상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였는데, 사실 이 의복 카테고리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의복이나 화장품 시장도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시장은 마스크, 여러분들이 끼고 계시죠? 마스크가 바로 이 생활용품 시장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소비하지 않았던 출근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들, 여러분들의 세제나 아니면 휴지 같은 것들도 소비하는 양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생활용품 시장도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판매할 물건들도 찾아봐도 좋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팔 만한 물건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 서비스 카테고리가 성장을 하길래 제가 팔았던 물건은 음식 서비스가 잘 나갈 때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곳의 회사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나 식당,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 이 세 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배달을 해야 되니까 배달 용기도 정말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달 용기를 제가 처음에 검색을 해서 딱 하고 봤는데, 이미 너무 많은 공장의 제조사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멈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상품의 확장, 우리가 상품 소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달 스티커라고 해서 요즘에 배달을 할 때 위쪽에다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 써주세요, 뭐 뇌물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부터 오잖아요. 아니면 손글씨로 사장님이 쓴 것 같은 포스트잇 붙여오죠.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는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잘 나갈 만한 물건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의 고리를 이런 카테고리가 성장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출이 날 때 모바일 쇼핑 쪽의 매출액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쇼핑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쇼핑하는 것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의 일반 공산품이 나갈 때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이상에는 다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것, 여러분들만 해도 지금 뭐 필요한데 하면 바로 쿠팡 어플리케이션 켜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실 때 이미지 멋지게 해서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실사로 직접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블로그처럼 작성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모바일에서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고 고객님들도 더 선호하고 글씨를 읽기 좀 더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택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이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코노미라고 해서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팔만한 물건들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 또는 여러분들이 SNS를 경제수단으로 보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코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홈코노미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컴포트 이코노미 시장도 커졌습니다. 이 컴포트 이코노미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것들을 좀 가지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나 야외 활동 자제로 인한 우울감을 가지게 되는 때에 보상 심리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컴포트 이코노미로 구매를 하면서 안정을 갖는 건데요. 소확행이라는 키워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키워드였죠.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지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나에게 이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겠어. 그래서 플렉스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를 해버리니까 돈이 좀 없죠.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다시 한번 소확행으로 또 돌아오는 요즘 이런 소비 패턴들이 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다 어찌 보면은 가심비적인 요소입니다. 가심비라는 것은 가성비의 반대말인데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상품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찾으셨다면 가심비는 딱 눈으로 봤을 때 와, 저거 사면 나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키포인트들을 노려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 중에서 판매하시는 물품 중에 제 기억으로는 반찬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젓갈을 판매하시거나 홍어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이 컴포트 이코노미를 조금 노려가지고 판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같은 밥상,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집밥, 예전같이 바깥 생활을 하기 힘드실 때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반찬으로 여러분들의 식탁을 꾸며보세요. 라는 키워드를 조금 상품 페이지에 넣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다면 이 컴포트 이코노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께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고 좀 더 집밥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사진을 찍어서 꾸며주신다면 판매 촉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시장이 확대가 갈수록 될 건데요. 세척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치마라든지 이런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또 상인분 중에서 셰프웨어를 판매하시는 상인분도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 대표님께서는 이 생활 방역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앞치마라든지 셰프웨어는 좀 더 향균이 들어가져 있는 걸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천을 좀 더 소개를 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웰니스 가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가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전, 작은 가전을 취급하시는 상인분이 계신다면 이 해당하는 웰니스 가전의 상품들을 조금 더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을지, 또는 온라인에 있는 상품 중에서 좀 인기 있는 것을 우리 시장에 또 가져다 놓고 진열을 하면서 또 판매하는 것도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면 좋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듀테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 또 상인분 중에서 공방을 운영을 하시거나 식품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 또는 염색하셔가지고 옷을 또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드는 DIY 키트 또는 마스크,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직접 집에서 비즈로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DIY 키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품을 구성으로 만들어 보신다면 해당하는 물건도 판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장이 늘어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상품으로만 놓고 봤던 것을 어떠한 이 시장의 트렌드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들도 분명히 브랜드를 언택트 소비 시장 안에서 더 잘 팔 수 있는 방향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어떻게 소개를 해볼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스토어에 입점을 하시는지에 대한 입점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입점의 주의사항, 그리고 우리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트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곳과 기타 다른 오픈마켓에 여러분들 입점하셔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